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2월 13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을 내세운 국민의힘과 검찰 독주를 막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사이에 때 아닌 룸살롱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이른바 국뽕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치검사 일당들이 청산 대상 1순위라고 맞받았습니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온건한 개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는 8월부터 이른바 기술 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 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을 내세운 국민의힘과 검찰 독주를 막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때 아닌 룸살롱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뽕정치를 위해 독립운동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그분들이 돈봉투를 돌리고 룸살롱에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했느냐며 갖다 댈 것을 갖다 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5.18 전야제 때 광주 새천년 NHK 룸살롱에 갔다가 이를 지적한 동료 여성 정치인에게 욕을 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을 가리킨 겁니다. 또 한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가로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의 개혁신당이 출범하는 데 대해서는 그 신당은 정체성이라는 게 정말 있나라며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정치검사 일당들이 정치권 청산 대상 1순위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봉투 주고받고 룸살롱 드나들고 쌍욕 잘하는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정치검사 일당들이 정치권 청산 대상 1순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위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의 독립운동과 청산 논리랑 똑같다는 제 발언에 여당은 난데없이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 위원장은 더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홍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86 청산론은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라고 말하자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살롱에서 쌍욕을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너무 좋은 지적이다, 자기 고백 같다며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들이 누군가, 룸살롱 드나들면서 스폰서 받고 한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일부 정치인의 잘못을 전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청산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며 한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온건한 개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개혁신당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온건한 개혁당이라고 밝히며 본인은 실용적 진보지만 여러 세력이 합쳤으니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당 어느 쪽도 제3세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중요한 법안일수록 제3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되게끔 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혁신당에 대해 여야 양당에서 하는 총선용 떴다방 등의 비판을 놓고 그들이 막 생긴 신당을 흉보고 다닐 처진가,
단번에 4개의 신당이 생긴 것은 그만큼 기존 정당이 국민의 실망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자기들 걱정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노인 무임 승차 폐지와 같은 기존 개혁신당의 공약을 추후 조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미 내놓은 정책들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하면 문제될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지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개에서 90개에 달하며 특히 중견기업 1, 2년 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 정책 급감,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오는 8월부터 이른바 기술 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겁니다. 이는 악의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최근 기술 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5배 징벌 배상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봐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 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어젯밤 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집단행동에 돌입할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정부는 집단행동 입장 표명이 없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젯밤 9시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설지 여부와 나선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협은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는 모두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에 돌입할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당장 진료 거부 등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5일 수련병원 140여 곳의 전공의 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고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공개하면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운영합니다. 협의회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 하구별 관련 기관이 참여해 해양 쓰레기 수거 강화 지침과 정화 활동 기간을 마련합니다. 협의회는 다음 달 중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만 5천 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규모는 연간 8만 7천 톤으로 추정됩니다. 외식 물가 상승세가 여전합니다. 서울에서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9,000원대를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칼국수와 냉면, 비빔밥 등
세계 품목 가격이 지난해 12월보다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칼국수 가격은 2022년 3월 8,000원을 넘은 뒤 꾸준히 올랐습니다. 칼국수 값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달 연속 8,962원으로 유지됐다가 올해 1월 9,03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낮 동안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도 산지와 동해안,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호남 지방은 새벽부터, 충청과 영남 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10에서 30mm, 충청과 남부지방에 5에서 10mm가량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